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 많던 도쿄올림픽도 이제 폐막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 큰 스포츠 행사가 끝나면은 뭔가 좀 늘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는 등 봉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은 정말 기존의 백신이 소용이 없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날도 덥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라든지 전망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흥행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재평가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이 물량 소화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과 우려감,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뒤섞이면서 시장이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조정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나타낼 여지는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장 전체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뒷받침해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 답답한 흐름만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것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출 자체 성장은 이어졌고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오딘의 실적이 3분기에나 반영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이 신작들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카카오 게임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다시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딘은 출시를 6월 29일에 하면서 이틀밖에 2분기 매출로 좀 반영이 되지가 않았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빠져나간 것을 생각을 하면은 2분기 실적 부진은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였죠. 3분기에는 이 오딘의 흥행이 매출에 온전히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 오딘은 출시 후 19일 만에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전히 매출 순위 1위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 총합이 1,295억 원이었는데 19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0억 원을 찍었으니까 물론 이 출시 직후에 비해서는 매출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여전히 매출 순위 1위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반기에는 사이 게임즈라는 회사와의 협업으로 월드 플리퍼라는 차기작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 게임즈와의 첫 번째 협업이었던 이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미소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스토리 나오면서 싸우고 그런 게임인데, 이게 매니아 층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갓카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게임인데, 이번 월드 플리퍼가 이 사이 게임즈와의 두 번째 협업인 만큼 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말 내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이 사이 게임즈와의 또 다른 협업인 미소녀 경마 게임 우마 무스메라는 게임까지 있는데, 사실 이 게임들이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했던 게임들이고, 월드 플리퍼의 경우는 초반에 좀 운영 문제로 인해서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점도 있고, 국내에는 비교적 생소한 게임이다라는 점이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핀볼과 슈팅 액션이라는 요즘 모바일 게임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불안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하지만 이 프린세스 커넥트가 그러했듯이 이 사이 게임즈와의 이 협업 작품들은 게임성 이런 것보다는 미소녀 수집이라는 좀 매니아틱한 요소들과 성우들의 열연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 자체를 달리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오딘의 흥행 장기화에 여기에 좀 더해질 만한 이 부가적인 부분 정도로 좀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딘 지금의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아예 장르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부가적인 요소로 봐도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히려 그 다음에 출시가 예정인 아까 말씀드렸던 미소녀 경마 게임 우마 무스메, 이거는 일본에서도 흥행을 한 게임입니다. 사이 게임즈와의 첫 번째 협업 작품이었던 이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자체가 애초에 일본에서 흥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흥행을 시켰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 우마 무스메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차기작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미소녀 수집이라든지 뭐 성우의 열연 뭐 이런 기존의 흥행작이었던 프린세스 커넥트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좀 동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소녀 수집은 관련된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쿄 올림픽의 폐막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우려와 기대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까지 카카오 게임즈 외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차기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때까지 오딘의 흥행이 얼마나 장기화가 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딘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운영 잘 하고 있고 지속적인 패키지 상품 출시를 하면서 매출도 꾸준히 내고 있죠. 보통 이제 운영은 못하면서 상품만 계속해서 내는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민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잘 해주면서 장기 흥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해나가고 있다. 청신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봐야 하는 포인트는 대외적인 시장 흐름과 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쟁작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정도가 되겠는데요. 제가 뭐 불소2 얘기만 하면은 뭐 알바냐 뭐 그런 게임 뭐 얘기를 하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NC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소2 뭐 대차게 얻어맞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게임은 출시를 하고 까봐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8월 20일에 이 불소2 관련해서 뭐 과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NC가 NC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심을 살리겠다고 좀 머리를 쓸 것인가 뭐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오딘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주가 자체적으로 지금의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서 반등의 실마리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는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상황을 다시금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 뭐 시장 이런 관련된 소식들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올려드리니까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시작 시에 링크 걸어드리니까 정보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인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